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뉴욕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간추려 드립니다. 미국 국가기도회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2020년 제69회 미국 국가기도회 날을 맞아 미국의 30개 지역의 한인교회협의회는 일제히 미국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와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도 온라인 기도회로 적극 참여했습니다. 뉴저지주 비상사태가 30일 연장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9일 발동된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을 30일 연장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뉴욕 시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여파로 6월 말까지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국세청의 세금 환급금 지연으로 인해 상당수 납세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인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60일 연장됩니다. 아시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을 하지 않거나 재택근무 상태에서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전파의 핵심 진원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보좌 요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CNN이 7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의 시설 격리에 들어가야 했던 방침이 완화되어 앞으로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년 제69회 미국 국가기도회 날을 맞아 미국의 30개 지역의 한인교회협의회는 일제히 미국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뉴욕 그레인넥 교회에서 코로나19 퇴치와 극복을 위한 기도 및 온 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는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됐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송병기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 언제나 귀를 열어놓고 계신다며 밤이 깊을수록 희망의 새아침은 열린다. 미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살려주실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제2부 기도회는 국가와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로 열렸습니다. 제1기도자는 박마이클 목사가 회개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와 극복을 위한 기도, 제2기도자는 조원태 목사, 미국 지도자와 이민사회를 위한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제3기도자는 이기흥 목사, 한국 지도자와 북한을 위한 기도, 제4기도자는 송윤섭 장로, 뉴욕 교계 지도자를 위한 기도, 제5기도자는 박이스라엘 목사,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 및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제6기도자는 김신영 목사, 의료진들을 위한 기도, 제7기도자는 안경순 목사가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로 릴레이 통성연합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도 같은 날 오전 10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일부 예배와 4회의 기도 주제를 놓고 뉴저지 지역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기도를 각각 담당했습니다. 한편 이날 일부 예배 설교는 2020 호산나 대회 강사로 예정된 고명진 목사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본문으로 포로 생활 중의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비상사태가 30일 연장됐습니다. 5월 6일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9일 발동된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을 30일 연장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뉴저지주 비상사태 선포는 실질적으로 주지사가 중단을 명령할 때까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행정적으로는 30일마다 만료되기 때문에 머피 주지사가 한 달 더 연장을 선언한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비상사태 30일 연장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백신과 치료법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5일 전까지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는 보다 확실한 지표가 확인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시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여파로 6월 말까지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5일 오는 6월 말까지 뉴욕 시민 9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22%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와 같은 실업률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절대 볼 수 없는 수치라며 뉴욕 경제는 사실상 마비됐다. 시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품과 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실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경제활동이 다소 회복되면서 올해 뉴욕시 실업률은 12%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국세청의 세금 환급금 지연으로 인해 상당수 납세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세금 보고를 했지만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환급금 지연과 관련해 IRS는 구체적인 이유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IRS가 최근 발표한 성명을 분석해 볼 때 종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들의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IRS는 종이 서류, 즉 우편으로 접수된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서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했고 아직 프로세스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금 보고 접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이 서류 세금 보고서는 IRS가 정상적인 운영에 나설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고 전했습니다. IRS는 아직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 중에 보다 빠른 환급을 바랄 경우 전자보고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인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60일 연장됩니다. 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표한 강제 퇴거 금지 연장 명령에 따라 세입자들은 오는 8월 20일까지 렌트를 미납하더라도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됐습니다. 주지사는 추가로 퇴거 금지 기간 동안 렌트 미납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시큐리티 데파짓을 렌트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부분의 뉴요커들이 급여로 살아가지만 현재 많은 실직으로 급여가 중단됐다며 연방정부의 지원과 실업수당만으로는 많은 가족들이 수입과 지출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이날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랜드로드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일 발표된 러커스대 이글턴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0개 주의 22,9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시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가장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가족 외 사람과 대면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시안 응답자의 58%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백인 42%, 흑인 45%, 히스패닉 44% 등 타인종보다 아시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최근 24시간 동안 가족이 아닌 타인과 실내에 있었던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도 아시안은 81%가 전혀 없다고 답해 백인 72%, 흑인 73%, 히스패닉 72% 등 타인종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지난 한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 지침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시안의 77%가 철저히 지켰다고 답한 반면 백인은 68%만이 철저히 지켰다고 답해 격차를 보였습니다. 최근 각종 지표에서 아시안이 타인종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 아시안이 타인종에 비해 보건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을 하지 않거나 재택근무 상태에서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최근 사흘간 뉴욕주 내 병원 113곳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 환자 1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출퇴근 수단과 관련해 신규 환자의 83%는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현재 재택 근무하는 상태였습니다. 자가용 출퇴근은 9%, 지하철 등 대중교통 출퇴근은 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외부 일터로 출퇴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염됐다는 뜻입니다. 현재 주거지에 대해선 자택에 머무는 비율이 66%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요양원 18%, 보호시설 4%, 홈리스 2%, 교도소 1% 등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1세에서 70세 연령층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71세에서 80세 19%, 81세에서 90세, 51세에서 60세는 각각 14%, 41세에서 50세 8%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52%, 여성 48%였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38%로 가장 많았고 흑인이 21%, 히스패닉이 17%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입원율이 높은 고령의 은퇴자들까지 아우르는 것이지만 출퇴근이 불가피한 필수업종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통념에는 어긋나는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을 비롯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활동에서도 개인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필수 업종 근로자들이 더 많이 감염될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놀라운 결과라면서 우리는 대중교통 시설들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도 감염되는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세정제 사용 등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주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600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2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전파의 핵심 진원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한 채 뉴욕시를 떠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루이지애나,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지에 이를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는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형태를 감염자 이동 경로를 따라서 추적해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주를 제외한 캘리포니아주 포함 미 전역의 코로나19는 뉴욕시에서 파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 네이선 그루보 박사는 뉴욕발 감염이 미 전역의 코로나19 발병의 60%에서 6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3월 1일 이전에 뉴욕시에 이미 10,00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주 록다운 행정명령은 3월 2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주 시정부의 대응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를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의료진과 최일선 노동자 대상 항체 검사 14만 건 외에 14만 건의 항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28만 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뉴욕주 코로나19 사망자는 231명 증가해서 7일 현재 총 2만 8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는 32만 3,978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보좌 요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CNN이 7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CNN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도 이 직원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미 해군 소속 군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도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최근 백악관 의료팀으로부터 군인 신분인 백악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며 대통령과 부통령의 건강 상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대통령 해당 요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과 관련해 대통령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일로 웨스트윙이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윙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을 위한 공간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칙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의 시설격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이 완화돼 앞으로는 한국의 부모를 방문하는 성인들도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더 많은 방문자들이 가족과 친지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일 총영사관은 지난 2일자로 지침이 변경됐다면서 단기 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자가격리 인정 사유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한국 국민의 직계 비속인 경우,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등입니다. 기존엔 사망과 사항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지만 연령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 방문 시에만 자가격리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부모 방문 시에도 허용토록 바뀐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여전히 형제 자매 방문 시에는 시설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종합뉴스 지금까지 진행의 문석진입니다.